어느 날 비닐 사용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의 사용 금지는 물론이고 입국할 때도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짐에 비닐이 있는지 검사하고 만약 비닐을 몰래 사용하다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면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인류는 1분에 1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구매하고 매년 5조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매년 4억 톤, 지금까지 약 70억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졌죠. 이 중 9%만이 재활용되고 12%는 소각되며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바다 같은 곳에 쌓여가고 있어요. 2015년 기준 도시 폐기물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6.4%를 차지하는 반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 13%나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교적 플라스틱 배출량이 적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먼저 플라스틱 폐기물에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개도국이 겪는 플라스틱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닐이 하수구를 막아 물이 고이면서 홍수 같은 재해는 물론이고 모기가 창궐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인구가 많아지자 비닐금지법을 도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르완다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GDP 성장률 7%를 유지하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어요. 동시에 인구 증가와 도시화도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생활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단적인 예로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는 르완다의 경제 성장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2년 기준 약 12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되었어요. 키갈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하루 최대 800톤까지 증가했고 전체 폐기물 중 약 1.5%에서 7%가 플라스틱 폐기물일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각 폐기물장에 도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르완다는 2008년엔 비닐봉지 사용 금지, 2019년엔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와 수입, 심지어 사용과 판매까지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했어요. 일명 비닐봉지 금지령. 실제로 비닐을 몰래 사용하다 걸린 상인에게 3년 수감 혹은 하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르완다는 더 나아가 페루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세계 조약을 만들었고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이 조약이 채택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이로 인해 유엔 환경총회에 가입되어 있는 200개국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방안, 재활용 목표 등을 정하기로 하고 불이행했을 시 법적 구속력까지 발동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르완다를 포함해 아프리카 54개국 중 34개국이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어요.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르완다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했죠. 르완다 정부 외에도 제로 플라스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특히 GGGI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르완다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죠. 룩셈부르크와 GGGI는 르완다 정부, 키갈리시 정부와 함께 키갈리에 위치한 은두바 매립지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고 분류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해당 시설은 올해 8월 말에 설치될 예정이에요. 키갈리 외에 인구 100만이 넘는 5개 도시에도 같은 시스템과 설비를 구축해서 르완다 전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시스템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르완다 정부는 영국 재무부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파악하고 이를 재활용 회사와 연결하기 위한 웹포털을 만들었어요. 웹포털을 통해 각 지역별로 어떤 유형의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누가 수집하는지, 누가 재활용하는지, 각 플라스틱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표기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치 사슬을 파악할 수 있어요. 르완다의 젊은 녹색 사업가들도 지원받는 대상이에요. 르완다의 인구 중 14세에서 35세 청년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녹색 일자리가 르완다의 녹색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녹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를 발굴해서 기술, 지식,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가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르완다 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녹색 산업 그리고 일자리가 성장하고 있어요. 르완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130만의 나라 동티모르.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이지만 매일 약 70톤, 연간 1250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동티모르는 2019년 세계 최초로 배출한 플라스틱을 모두 재활용하겠다며 제로 플라스틱을 선언했어요. 이에 발맞추어 같은 해 10월 한국국제협력단을 포함해 동티모르 6개 단체가 동티모르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와 재활용을 목적으로 뭉쳤어요. 협력한 단체들은 각각 역할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동티모르의 건설회사 칼텍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건설 재료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였어요. 시설을 운용한 지 첫 주 만에 15만 개의 폐플라스틱 물병이 사용되었고 2020년 9월까지 약 40만 개가 소비되었어요. 코이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업사이클 플라스틱 포장재로 만든 세면대 30여 개를 설치했어요. 특히 세면대 바닥에 설치된 보도블럭 1개는 플라스틱 1.5리터 페트병 50개가 사용되었는데요. 세면대 1개에 1000개 정도, 전체 시설엔 3만 개 정도의 페트병이 재활용되었어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동시에 동티모르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은 좋은 사례로 각종 외신에 보도되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루안다는 1994년 내전으로 약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94년 한 해 루안다의 GDP는 무려 40%나 감소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면서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플라스틱 규제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고 올해 4월 미국 CNN이 선정한 여성 혼자 여행하기 좋은 5개 나라 안에 들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었어요. 루안다를 방문한 사람들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이 거리에 보이지 않는 도시 미화가 눈에 띈다 해요. 비닐을 규제하는 강력한 정부 정책도 있었지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여 시민들이 청소하는 우무간다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어요. 깨끗한 도시 환경과 치안 덕분에 루안다의 관광업은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환경은 경제 성장과 경쟁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루안다의 사례를 통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플라스틱을 생산, 소비, 유통 또는 폐기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요? 이젠 국제개발협력에서 플라스틱 없는 활동이 필수가 되어야 해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해야 더 효과적으로 SDG를 달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플라스틱 프리 실천부터 시작해요.